안녕하세요. 길버 컨설팅입니다. 요즘 뉴스만 켜면 코스피 급락, 서킷 브레이커 발동, AI 버블 붕괴 경고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쏟아지죠. 그런데 막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냥 많이 올라서 떨어지는 거다라는 설명만으로는 설명이 안 될 만큼 낙폭이 큽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지금 증시가 왜 이렇게 출렁이는지. 둘째, 빅테크들이 정말 AI 투자를 줄이고 있는 건지. 셋째, 그리고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지금이 1929년 대공황 직전 모습과 닮았는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많이 올라서 조정받는다는 설명은 절반만 맞습니다. 진짜 이유는 시장 구조 자체의 취약성에 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갈아치웠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동일가중 지수는 오히려 하락했고 상승은 매그니피센트 세분과 반도체 몇 종목에만 집중됐어요. 골드만삭스는 이런 극단적인 쏠림이 1980년 이후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문 현상이며 역사적으로 이런 신호 이후엔 평균 이상의 하락이 뒤따랐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3년 가까이 AI가 증시를 끌어올렸는데 이제 시장은 그래서 그 돈이 실제로 돈이 되고 있냐를 검증하는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이 의구심 하나로 마이크론, AMD, 마벨 같은 반도체 종목들이 한 번에 두 자릿수씩 급락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 증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 두 종목의 비중이 코스피의 58%를 넘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정책 발언, 20거래일 넘게 이어진 외국인 순매도까지 겹치면서 변동성이 유독 커졌고요. 미국 금리 인상 전망, 중동 정세 불안, 달러 강세까지 겹치면서 한꺼번에 방아쇠가 당겨진 상황입니다. 정리하면 지수가 좋아 보여도 실은 소수 종목에 쏠린 상승장이었고 그 취약한 구조가 여러 악재를 만나 한꺼번에 흔들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빅테크들이 정말 투자를 줄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오해가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요. 아직 실제로 캐펙스,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줄인다는 신호는 없습니다. 오히려 계속 늘리고 있어요. 메타는 2026년 자본 지출 가이던스를 기존 전망치보다 오히려 상향 조정했습니다. 2025년 실제 지출의 거의 2배 수준이에요. 알파벳도 설비 투자 증가율이 전년 대비 94%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런데 왜 투자 축소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걸까요? 세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증가율 둔화 전망입니다. 일부 증권사는 2027년부터 2028년까지 빅테크 설비 투자의 증가 속도가 느려질 거라고 봤는데 이게 투자 자체가 줄어든다로 와전됐습니다. 둘째, 메타의 잉여 컴퓨팅 판매 이슈입니다. 메타가 남는 컴퓨팅 용량을 외부에 팔아 클라우드 사업을 하겠다고 하자 시장은 GPU가 남아돈다는 곳, AI 수요가 약하다는 뜻으로 해석하며 반도체주가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메타는 그 직후에도 구글의 AI 사용량 증량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할 만큼 컴퓨팅 자원이 빠듯한 상태였어요. 오해에 가까운 해프닝이었던 셈이죠. 셋째, 인력 감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4,800명, 메타와 아마존도 수천 명을 감원했는데 이건 AI 투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 그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인건비를 줄이는 겁니다. 저커버그도 AI 에이전트 개발 속도가 기대만큼 빠르지 않다고 인정했고요. 즉, 빅테크는 여전히 AI에 베팅을 늘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 돈이 실제 수익으로 돌아오는지 증명하라는 시장의 압박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가장 핵심적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이 대공황 직전과 닮았을까요? 답은 일부 패턴은 닮았지만 구조는 다릅니다. 먼저 닮은 점부터 보면 과거 버블들, 그러니까 1929년, 1999년 닷컴 버블, 2020년 버블은 모두 똑같은 전개를 보였습니다. 기술 혁신에 대한 구조적 낙관, 소수 주도주 쏠림, 레버리지 확대, 지금 AI 랠리도 이 틀과 정확히 겹칩니다. 레이 달리오는 지금 상황이 1929년과 비슷하며 2027년에서 2028년 미국의 정치적 충돌과 맞물려 균열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고 캐피털 이코노믹스 역시 AI 버블이 결국 붕괴하면서 닷컴 버블과 1929년과 유사한 조정이 올 수 있다고 봤습니다. 록펠러 인터내셔널의 루치르 샤르마도 지금 미국 증시가 고평가, 과열투자, 과도한 부채라는 전형적인 버블 징후를 보인다고 진단했고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1929년 대공황을 만든 진짜 원인은 주가 폭락 자체가 아니라 연준의 정책 실수였습니다. 당시는 디플레이션 상황이었는데도 투기는 벌여야 한다는 도덕주의적 판단으로 금리를 급격히 올렸고 이게 신용중개 기능을 무너뜨려 경제 전체가 붕괴했습니다. 게다가 그때는 예금보험도 제대로 된 은행 규제도 없어서
주가 폭락이 곧바로 은행 줄도산으로 이어졌어요. 지금은 그런 안전장치들이 훨씬 촘촘합니다. 또 지금의 빅테크들은 실제로 돈을 버는 회사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오라클 5회사의 영업 현금 흐름 합산 전망치는 매년 늘어나는 흐름이에요. 1929년 당시 투기 대상이던 회사들과는 실적 기반 자체가 다르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위험도 있습니다. BIS는 AI 기업들 사이의 순환 금융 구조가 취약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오라클처럼 캐백스는 급증하는데 잉여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로 돌아선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빚으로 짓는 AI 인프라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는 게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정리하면 지금 증시는 소수 종목에 쏠린 상승장의 구조적 취약성이 AI ROI, 의구심, 정책 리스크와 만나 흔들리는 국면입니다. 대공황급 붕괴라고 단정하기엔 이르지만 버블의 전형적인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경고들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길버 컨설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최근 보도된 여러 전문가와 기관의 시각을 정리한 것으로 특정 투자 결정을 권유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은 시청자 본인의 책임하에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